중국 서북부에 위치해 있는 시안. 중일 전쟁 당시 최전선인 화북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시안이 항일 독립운동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지난 1939년 11월. 항일 무장단체이자 훗날 한국광복군의 전신인 한국청년전직공작대가 충칭에서 시안으로 옮겨오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과 큰아들 김이는 공작대원들을 자랑스럽게 떠나보냅니다. 시안 중심가. 취재팀은 공작대 본부 건물을 찾아봤지만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2년 우리 독립기념관의 국외 항일 유적지 실태 조사 당시 이곳엔 법원이 들어서 있는 걸로 확인됐지만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1年多了，去年，搬到北二环路，就是具体地方就在景上村那个。 공작대가 여기서 항일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어떠한 표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지인들도 이곳이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공작대가 이곳에 주둔하고 나서 1년 뒤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역시 시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시안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임시정부가 총사령부를 이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본래 목조 건물 2층이었던 총사령부 건물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지난 95년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건물이 헐려 지금은 그 자리에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총사령부 옆 건물들은 옛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这是新建的，这砌的都10几年了。 지난 39년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이전해오는 광복군 총사령부 창설 준비를 위해 이곳에 군사특파단을 보냈습니다. 당시 임정 국무부장인 조성환을 단장으로 한 특파단은 이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섰을 뿐 옛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시 군사특파단을 지원했던 중국 국민당 기관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만 현지 주민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这样的话，这里有了那个以前那个国民党的那个党政机关的是吧？这具体的单位说不准，反正是知道有点名堂。 취재팀은 당시 광복군의 자취를 찾아보기 위해 시안 외곽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1940년 9월 충칭에서 결성된 광복군은 초기엔 모두 1, 2, 3, 5 등 4개 지대로 구성됐고 그 후 조선 의용대를 편입했습니다. 광복군 제2지대는 이곳에서 당시 중국에 파견됐던 미국 전략사무국 CIA의 전신인 OSS 대원들과 국내 상륙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CIA 전신이 우리 광복군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말이지. 라디오 그 송신 수신 아머헤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사격 훈련. 1942년 당시 제2지대가 주둔했던 것을 어렵게 찾았지만 이미 오래전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했습니다. 이곳에서 광복군 2지대 대원들이 찍은 한 장의 빛바랜 사진만이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할 뿐입니다. 过中不要在这边
建设李国桥的那个纪念碑的话，一定办什么样的手续？您那不知道，那这俺肯定不知道，这要跟政府部门说。 당시 이지대 대장이었던 이범석 장군의 관사도 여기서 불과 20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헐려 지금은 빈터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주민들은 당시 이곳에서 군사 훈련을 하던 조선인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当驻站着，呀，人来回驻站着，在我附近，在隔壁的附近，站路里面3층。 근처 광복군 이지대 대원들의 숙소는 미타고사라는 중국 사찰로 둔갑했고 훈련장은 벽돌을 만드는 공장터로 변했습니다. 광복군과 관련한 어떠한 흔적도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我们村有个将近90岁个老头，当时在这儿听他说的，他说当时候他这块儿就是韩国人的那个营地在这块扎针，训练场就在刚才那块儿。 OSS 대원 중 생존해 있는 몇몇 사람들은 몇 해 전 당시 자신들이 활동했던 곳을 찾았지만 폐허로 변한 현장만 확인했습니다. 우리 있던 데는 그저 개와 찾긴 내가 있던 데니까 찾긴 찾았는데 다 달라요. 안 죽어도 뭐 돼요. 그저 대개 요게 됐다 그저 그러는 거지. 인생이 무상 인생이라는 그런 거요. 세월이 가면 다 그런 거요. 중국 내 항일 유적지를 더 알아보기 위해 시안에서 자동차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예난을 찾았습니다. 중국 산시성 북부에 자리 잡은 예난은 항일 독립운동 당시 조선 독립동맹과 그 산하의 항일 무장단체였던 조선의용군의 근거지였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선 그들을 가리켜 예난파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난파는 해방 후 북한으로 넘어가 정치 활동을 펼쳤으나 숙청당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곳에서 우리의 키클름 젊은 동물을 모집해서 적의 무기를 꿰뚫어 무장해서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난에서 이들은 산 중턱에 동굴을 파서 살았습니다. 동굴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항일투쟁 근거지였습니다. 취재팀이 어렵게 찾은 동굴은 10여 개 안팎으로 기찻길 옆 산 중턱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벽면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동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조선 군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동굴을 파고 생활했던 당시 상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这里是以前是不是那个朝鲜人住的地方？我听人家说是的嘛，是。 그나마 지난 2000년대 중반 예난시에서 조선의용군의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표지성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들의 한많은 세월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5개월여 머물다 다시 인근 나가평 지역으로 이동해 군사간부 양성학교를 세우고 역시 동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양성학교가 있던 곳은 이미 시장통으로 변했습니다. 학교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석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고 그나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这个是就是那个干这个朝鲜那个自灭学校，那个我也不是干的，我是老家是华人。 조선 군인들이 기거했던 동굴엔 지금은 현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就抗日战争的时候，从朝鲜过来的那个部队是不是就在下边？这样说就这去了，在这边吗？就在这边了吗？就在那里，就在那里。
하면是 예난엔 당시로선 드물게 조선인들과 함께 반전 운동을 벌였던 일본인들의 자취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40년대 조선인들과 연대를 맺고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나섰던 일본인들의 학교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보존 상태는 조선인들의 그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 정부에서 만든 표지석이 학교터 진입로 앞에 세워져 있고 산 기슭에 위치한 학교터는 깨끗하게 정돈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본인들이 이곳을 찾아 관련 기관에 기부를 하고 협조를 받아 터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수시로 참배도 한다고 말합니다. 原来可是4间房子，6间房子，他把那房子拆了，拆了之后再弄了这样。就弄到那年底，这里日本人经常过来吗？过来常参观来了。 항일 전쟁을 치렀던 동시대에 두 나라 사람들이 살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흔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문화대혁명, 그다음에 개혁개방, 농촌에 대한 개혁개방, 그다음에 서부대 개발 세 가지 요인이 쭉 오면서 많이 개발되면서 또 파괴되면서 이런 유적지가 많이 산실된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지역은 모두 세 군데로 나뉩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과 북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이 그곳입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은 지린성을 포함해 동북 3성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주로 무장 항일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곳입니다. 다음은 중국 북부 지역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은 앞서 살펴본 시안과 예난을 중심으로 베이징까지 걸쳐 있는데 이곳은 주로 한국 광복군과 그 당시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조선의용군의 주된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면 남부 지역은 어떨까요? 남부 지역은 지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생긴 상하이를 비롯해서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 그리고 푸양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이 활발히 대일항전을 치렀던 곳입니다. 취재팀은 다시 시안에서 남동쪽으로 1,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남부의 작은 도시 푸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세무공무원인 중국인 리홍 씨를 만났습니다. 리홍 씨의 아버지인 리빙영 씨는 지난 1944년 당시 이곳에서 조선광복군의 간부들을 교육시킨 교관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고 김준엽 선생과 지난 75년 의문의 추락사로 타계한 장준하 선생 등 5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리홍 씨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푸양에 있는 항일 유적지 보존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태극기와 한국 기념품들을 진열해 놓을 정도로 한국 사랑이 특별합니다. 因为父亲走临上自己多少，这以后这有啥事都交给你来传承着吧。因为你毕竟我们是那个啥子，我们建立起来感觉，你现在他们这每年来都是，好，这都是我们这个下边的后代。 광복군이 훈련받았던 군관학교는 지금은 중학교로 변했습니다. 학교 건물들은 해방 이후 들어섰거나 지난 2000년대 초 새로 완공된 것들이어서 광복군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干训团反正整个都在这一片位置上，反正有盖了有点房子。过去那房子也不是说就是那草房，啊，也不是说像瓦房也没得，那都草房。 더구나 광복군 훈련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엉뚱하게도 학교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쇠사슬로 굳게 잠긴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천으로 덮여진 기념비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그나마 중국 정부의 허락을 어렵게 받아 한중 합작회사 부지에 세운 것입니다. 你从我们想想，应该是往这搞一个纪念碑是特
最佳的位置，对吧？ 이곳 푸양은 광복군 제3지대 주둔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1945년 6월 푸양에 있는 인민극장에서 광복군 제3지대는 결성식을 열었고 탈출기란 제목의 민족해방 관련 연극도 올렸습니다. 原来是放电影、演戏、开会，领导政府开会，97年盖的。 그러나 이곳도 몇 해 전 나이트클럽이 됐다가 지금은 유흥주점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개축을 한 것이 아니라 입구만 손을 댔기 때문에 군데군데 예전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조국 독립을 꿈꾸며 투쟁의 깃발을 올렸던 광복군의 기지가 밤에는 이처럼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한 유흥주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可以吧？我就想问一下那个，这里也下边是酒吧吗？下面是酒吧。啊，下边是酒吧，然后那个这是，这里面。这里边是 KTV。 可以叫点小姐是吗？可以。那小姐少点。 푸양에서 북서쪽으로 1000km 떨어진 충칭. 지난 1940년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있던 곳입니다. 임정은 이곳에서 광복군 창설과 임시의정원 개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제정 등 항일운동에서 굵직굵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취재팀은 우선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를 찾았습니다.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모두 4번 청사를 옮겼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청사는 일본의 폭격으로 파괴됐습니다. 해방을 맞은 임정 요인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돌 계단 앞은 그 시절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합니다. 마지막 청사인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들과 각종 자료가 깨끗이 진열돼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우리 정부와 충칭시가 보건협정을 맺고 개관했습니다.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건물을 다시 고치고 전시 내용을 수정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시정부가 너무 많이 옮겨다니고 너무 핍박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막 와닿아요. 그러나 세 번째 청사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에 현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现在还有3家人，还要叫3个剩下的。那些搬去走了，搬了，他们有房子的都搬了。 김구 선생이 백배밀지 학원을 저술하기도 했던 이곳은 금방이라도 건물이 무너질 듯 낡고 오래됐습니다. 다만 청사 앞에 세워진 비석만이 이곳이 임시정부 청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중국 정부와 건물 보존 및 복원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취재팀은 김구 선생의 주치의자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낸 유진동 선생의 막내 아들 유수동 씨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동 선생은 지난 2007년 8월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 1957년 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머니, 형, 동생 등 7명이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북한 당국의 핍박은 심했습니다. 결국 지난 63년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도 못한 채 유수동 씨는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형제들은 일찍 사망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백범일지에 적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읽어내려가는 유 씨의 목소리에 회한이 묻어납니다. 这是刘振东君和其夫人江英波女士举家来到重庆，诚心诚意地向要侍奉年老体衰的母亲。这对夫妇从学生时代起对我爱抚备至。 유 씨는 당시 충칭에 조성돼 있던 한인촌에 취재팀을 안내했습니다. 한인촌이 형성돼 있던 이곳은 지난 1940년 8월 지장에서 충칭으로 옮겨온 임시정부 요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광복군 산하 일종의 보충대인 토교대 대원들이 기거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강 공장이 들어서 있고 한인촌이 있던 곳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집 한 채가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철거돼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석에 방치돼 있는 비석 하나만이 이곳이 한인들의 옛 거주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임시정부는 3일 유치원을 개원해 미래의 독립투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였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충칭시 외곽에 있는 한 공동묘지입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먼 이국 땅에서 쓸쓸히 눈을 감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김구 선생의 가족들이 잠들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주변은 쓰레기 처리장과 담배 공장 창고로 변했으며 그나마 가파른 지역에 위치해 있는 터라 빗물에 토사가 깎여나가 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봉분으로 추정되는 흙 무덤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일 뿐이었습니다. 没爹，我不知道，我都在那儿5年，我在那儿嘞，在那修井。 유해 발굴과 이장이 시급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他就认定这儿就是当时的和尚山公墓嘛，韩国人就卖的。在那个山上还有什么？当时我知道有什么朝鲜花，他当年。 조선 의용대 본부가 있던 이곳은 김구 선생의 모친인 광락원 여사를 비롯해 한국인이 거주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물자관리국이 있던 이곳에 기와집이 보존돼 있었지만 지금은 물자관리국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와집들도 모두 철거돼 옛 조선인들의 흔적이라곤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工地的时候已经都拆得样都不得了噻。什么时候那撤掉了知道吗？不晓得他啥就拆掉的我都不清楚。 충칭 중심가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 본부 건물. 광복군 총사령부는 시안으로 옮겨가기 한 달 전인 지난 1940년 9월 17일 이곳에서 창립식을 가졌으며 본격적인 항일 독립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몇 해 전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변했다가 지금은 음식점도 폐쇄되고 새로운 상가 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现在这个餐厅是餐厅还是那个商店？商店，商店，老板没在。做什么商店知道吗？不知道，老板没在。 옛 건물 일부가 남아있지만 중국 정부가 빈민촌인 이곳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건물 역시 언제 털릴지 모릅니다. 就反正这一带全部都要拆是吗？可能他们说要拆，你看吧，被哪边都拆了的那边，哪边拿的西子城。那么现在重庆还能够保存下来的抗战重要文化、重要遗址，还有将近400处，将近400处。那么根据重庆的经济发展和重庆的现在的经济能力，全部进行保护下来的话，是不太可能。 충칭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采访，您可能还要事先要给那个外办，然后他们给我们东西，我们才好找那个联系人。你可能现在不知道来不来得及。중국 경제 성장의 상징인 상하이. 하루가 다르게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지난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상하이 중심지에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복원이 끝난 이후 개보수 공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에 폭탄을 설치해 당시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행사장에 투척합니다. 일본 육군대장 시라카와가 숨지고 30여 명의 일본 주요 인사들이 다치는 등 당시로서는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사건입니다.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와 만나 비밀 회의를 가졌던 흥룡다운이란 찻집은 언제부터인가 상점으로 사용되다 지금은 현대식 오피스텔과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들의 기억에도 잊혀진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那这附近你也没有什么标这里说明这是韩国人过来做独立运动的地方？这个我就不清楚。 상해 임시정부 건물 주변에서 김구 선생이 지난 1922년부터 24년까지 어머니 광락원 여사와 아내인 최준내 여사 그리고 두 아들인 김인, 김신과 함께 단란한 한때를 보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찻집과 레스토랑으로 변해 흔적이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过去韩国临时政府的金九主席就在那个这个农情坊里面，你听过的？啊，听过的。啊，真的。有的。 김구 선생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둘째 아들 신을 얻은 기쁨과 함께 폐렴으로 고생한 아내가 35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는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1933년 3월 당시 남아한인 청년연맹의 백정기, 원심창, 이강우는 63정이라는 상하이 시내 고급 요리점에서 주중일본공사 아리오시와 육군대장 아라키 사디오 등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거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잡혀 무기징역과 15년형을 선고받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63정은 지난 1943년 화재로 소실됐으며 이후 일대에는 각종 음식점이 들어서 있었으나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거사 장소가 어디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那你就是到那个30年代、40年代啊，就是韩国人过来这边做那个独立运动的基地，有听过这个消息吗？这个好长时间不是，只有要岁数。 조국의 해방을 위해선 전 세계가 항일 투쟁의 전선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애국지사들의 혼이 배어 있는 유적지만 전 세계 788곳, 중국이 398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주 156곳, 러시아 100곳, 일본이 53곳, 동남아가 44곳, 유럽이 19곳, 중앙아시아가 13곳, 그리고 몽골이 5곳입니다. 유적지는 많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원형을 잃어버린 곳이 상당수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가서 어느 곳이나 조선의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했고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한 하나의 운동 근거지, 독립운동 근거지로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항일 독립 운동사에서 중요한 거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소수민족의 역사가 부각되길 원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빠른 경제 개발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적지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就是韩国临时政府系列的，他们主要是因为在上海、武汉和重庆大城市的城市中心，那么这些他们过去就是作为他们的办事机构，那么这些建筑呢，由于跟这个城市这个改造的时候呢，可能有些保存起来比较麻烦。那么上 중국 정부가 관광 수입 확대 차원에서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적지는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방치해 놓는 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과 함께 현지인 또는 현지 정부, 현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뭐 학교 이런 데서 좀 협력이 잘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 무엇보다 후손들의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에 들어서야 해외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때늦은 감이 없질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선별해가지고 중국 각 지방정부 또는 미국 정부 또는 뭐 유럽에 있다면은 그런 유럽 각 지역에 걸맞게 그쪽 지역의 지방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지금 도출하려고 그렇게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이제는 국가 경제도 많이 성장이 됐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보존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팀은 베이징 인근에서 우남 김성숙 선생의 후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건 두련 형제는 우남 김성숙 선생이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할 당시 태어났습니다. 해방 직후 이들은 12살, 2살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조국으로 돌아간 이후 한 번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중국에 남겨진 이들은 적막했지만 오히려 어머니가 독립운동가 아내로서 꿋꿋한 모습을 보이며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말합니다. 他在政治上，在作为一种他的一个精神的伴侣来说，在这点上，他没有变化，就我父亲从来没有变，从来。 우남 김성숙은 상해 임시정부 내무차장과 국무위원을 지낸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승려로서 정치가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항일운동에 전생을 바쳤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다 사후 10년이 지난 1982년 뒤늦게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됐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아버지로 둔 자식들로서 중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 때가 많았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독립 정신이 버팀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就我们有韩国人的血统，有值得骄傲的地方，就是说呢，什么呢？就是说，这个民族呢，它不是一个屈服的民族，就是不是那种很就是随意就可以低头的，就可以臣服的那种民族，就是啊。 유적지뿐만 아니라 항일 운동을 했지만 뒤늦게 평가받거나 평가 작업이 소홀해 남모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活跃在中国大陆上的朝鲜南北方的这些义士们的历史，没有得到很好的宣传和研究，这是一个历史的欠缺。我认为应该超越政党的狭隘的政治立场偏见，而面对这个共同的民族的历史资源，才能构成走向未来的一个良好的基础。 내일이면 경술 국치 101년에 광복 66주년.
항일 독립운동 선열의 피땀으로 조국을 되찾긴 했지만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영토에 대한 야욕은 여전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게 싸워온 독립투사들.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가쁜 숨결처럼 스며있는 항일 유적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또 기념하는 일은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려는 다짐이자 선열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